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가로 3번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학교 학점을 좀 더 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걔네들 학점을 좀 높일 수 있는 좀 방법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극하게 제가 많이 써봤던 방법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이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린 건데요. 세 번째는 이제 효율적인 그 수학 공부 방법 좀 봐볼게요. 네, 제가 효율적인 수학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사실 원래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는 과목을 이제 수학 과목 얘기하는데요. 사실 모든 원리를 100%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머리가 천재이지 않는 이상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수학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 수학 공부는 선 암기 후 이해하는 얘기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명 선 암기 후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실 뭔 소리인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선암기라고 하는 것은 미리 먼저 외워주고 그다음에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된다는 게 선암기 후에 이해하는 건데 사실 저도 대학교 초반 때는 왜 저렇게 하지? 이해하면 어차피 머릿속에 외워지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게 2학년 때부터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대학교 수학을 공부하면 그 대학교 수학 자체의 용어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이제 새로 배우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어렵게 되면 그 말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머릿속에서 외워지기는커녕 이해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말하고 있는 용어 자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정말 계속 꾸준하게 암기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그것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정립이 돼서 이해가 되기는 해요. 되게 수학에 되게 독특한 특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 모든 책, 그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그 700페이지 육각하는 걸 모두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많이 공부하는 방법들을 한번 봐볼 건데요. 첫 번째 뭐냐.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많은 신입생들이 많이 하는 과오들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많은 제약을 받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많이 약간 프레쉬하게 되죠. 약간 프리하게 이제 다니게 되잖아요. 그게 되면 많은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림에 인해서 학교를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뭐 피곤하면 못 간다. 뭐 되게 신기하죠. 고등학교 때는 죽을 정도 아니면 거의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했었는데 대학교 때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대함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몸이 조금 피곤하면 그냥 오늘 좀 쉬어도 돼 해서 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그 수업 내용을 못 듣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고등학교와 좀 다르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의 시험은 그 수업하고 있는 담당 교수님이 시험을 내시거든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말 자체에 시험 문제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거를 많이 무시한다기보다는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애들이 범하는 과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수업에 먼저 충실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수업에 들어가는데 뭐 이게 딴짓거리 하면서 이게 핸드폰 만지면서 그러면서 수업을 충실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수업의 특징은 뭐 걔네들의 그 고등학교처럼 일주일에 5시간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그렇게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 긴 대신에 굉장히 짧은 루트로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수업을 충실하게 안 하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연히 일주일에 1번 나가는 수업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나가는 양이 40에서 50페이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거는 한 번에 나가는 것이 20에서 30페이지 나가겠죠. 그럼 걔네들이 한 3번만 밀리게 되면 1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그게 커버가 안 돼요. 그렇죠.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수업에 충실하면서 우선은 그 교수님이 쓰고 있는 노트는 좀 필기는 약간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노트 필기는.
뭔지 아세요? 그 수학과 교수님은 약간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그 수학 공부는 수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수학과 교수님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명은 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필기를 굉장히 산만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분 다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필기를 꼼꼼하게 하시는 성질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은요, 되게 노트정리 굉장히 깔끔하세요. 그래서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그 시험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증명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교수님들은 약간의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 빠진 게 없나? 그런 거 다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러한 교수님의 특징들은요, 항상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꼭 말로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노트에 필기하면서 그냥 읽고 넘어가시는데, 그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을 리프레싱 하세요. 그러니까 리피팅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꼭 100% 체크해 주신 다음에 시험 때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기가 좀 산만한 교수님도 있어요. 필기가 좀 산만한 교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필기를 안 하시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필기보다는 머릿속을 거의 생각하고 그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만 적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그 필기에 있는 내용, 그 필기 하시는 것들은 100%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기를 놓치게 되면요, 이 교수님이 도대체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 한 달 지나고 나면 도대체 이 교수님은 수업 때 뭐 했었지?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 나름대로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내용들은 칠판에 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굉장히 갈리게 되겠죠. 그걸 알려면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수업 내용에 충실하셔야겠죠. 맞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있어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각 학교마다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대학원생들이 있는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그 조교 시간이 있습니다. 조교 시간. 일명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닌 그 조교하고 쓰는 그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근데 이 오피스 아워를 좀 약간 애들이 잘못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피스 아워는 기본적으로 3월 달부터 계속 정해지는 시간마다 거기 있는 조교들이 가서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 알죠? 3월달, 4월달 열심히 놀고 이제 4월달 시험 보기 시작하면 이제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이 그 오피스에 굉장히 많이 방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저 있는 조교 학생들, 있는 대학원 학생들도 갑자기 과부하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그 3월달, 4월달에서 알려주는 그 방식하고요, 이때 알려주는 방식과 좀 차이가 좀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4월은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 같은 걸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정확히 알려줄 수가 있는데, 막 4월달, 5월달 그때 시험 때 임박해서 가게 되면요, 당연히 뭐만 알려주겠어요? 자기도 급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들만 알려줘요.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도 좀 정확하게 안 다음에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죠? 그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제발 몰아서 한 2주 전에 하지 말고요. 제발 그 꼼꼼하게 좀 복습을 조금씩만 해주세요. 복습을 많이도 필요 없어요. 복습인데 하루에 한 30분씩만 하시면 돼요. 30분이 무슨 뜻이냐면요, 매일 30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미적분학 수업을 들었으면요, 집에 가서 30분 정도 잠깐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의 그 두뇌 자체가 이게 외우는 정도가 이제 걔네들이 한 번 보고 계속 안 보게 되면 걔네들 메모리 자체가 낮춰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근데 걔네들 계속 안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당연히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앞에 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뒤에 것이 해결되는 학문이에요. 근데 앞에 게 해결이 안 돼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얘는 그냥 수업만 듣고 그냥 머릿속에 멍 때리는 상태가 돼요. 그럼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수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딴 건 아니고 복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업 전에, 그러니까 전 수업 되기 전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좀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수학을 공부했는데 오늘 뭐 저녁에 무슨 과에 무슨 행사가 있다. 행사가 있어서 보지 못한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보면 되는 거죠. 맞죠?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약간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하셔야지만 나중에 시험 기간 때 뭐 밤새고 공부할 필요도 없이 되게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이제 족보를 오픈하는 학교가 있고요. 족보를 오픈하지 않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오픈할까? 예를 들어서 몇몇 학교들은 이제 이렇게 조교 있는 그 오피스하고 있는 그 오피스에서 족보를 오픈하는 학교도 있고, 그 어떤 학교는 족보를 오픈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최대한 족보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족보 문제를 좀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당연히 걔네들의 적응력을 돕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문제의 경향을 알고 푸는 거하고 문제의 경향을 모르고 푸는 거하고 잠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족보 문제는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거는 미적분학에만 이제 통하는 건데요. 미적분학에만 통하는 건데, 저희 미적분학은 학교마다 시험을 두 가지로 봐요. 어떻게 보냐면 어떤 학교가 있냐면 그 미적분학은 그 어떠한 요일을 정해가지고요. 전체 학생이 보는 미적분학이 있고요. 전체 학생이 한 시험지로 한 시험지를 보는 학생이 있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단독이라는 거는 그 과마다 다른 시험지를 보는 학교가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 전체 시험지로 한 시험지를 보는 학교들은 보통 이제 이과대학이나 그런 학교들 처음에 이게 묶어 있다가 나중에 이게 분산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 둘 중에서 시험은 어디가 굉장히 어렵냐면요. 당연히 여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전체 학년을 보는 시험지이기 때문에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버리면 다 100점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년을 보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좀 약간 꼼꼼하게 하시면서 최대한 그 시험지는 사실 그 강사님들도 모르세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대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냐면요, 최대한 꼼꼼하면서도 많은 문제풀이가 좀 들어가셔야 돼요. 문풀이 들어가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족보의 분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족보 분석.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중요한데, 이제 과마다 다른 시험지를 보는 학교는 사실 족보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에 따라 내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그냥 보통 뭐냐면 필기 좀 철저히 하고요. 필기 철저. 필기 철저 하시고, 그 두 번째는 뭐 하시냐면 필기를 철저하고, 두 번째는 걔네들의 관해에서 뭐냐면 그 교수님의 말씀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그 정확하고 이제 완벽한 시험 대비가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학교 시험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체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그 과마다 다른 시험을 보는지도 확인해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것도 한 가지의 수학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여기다 쓸게요. 네 번째는 이제 편입 수학과 관련된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3학년 때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그 편입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선수 조건의 몇 가지의 과목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1번은 미적분학 1, 2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선형대수.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미분방정식이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얘네들 이제 미적분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아셔야 되는데 그 증명 과정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뭐냐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얘네들 공부하기 위한 주 목적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문제풀이의 위주를 좀 약간 집중하셔야 되고요. 문제풀이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공식들이 있죠? 공식 암기 철저하셔야 돼요. 공식 암기 철저.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공부하시면 좀 더 편입수학은 좀 더 다룰 수 있는 과목들 좀 많고요. 얘네들 기본적으로 이게 좀 되시면 이제 이게 완벽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기출분석을 들어가시면 돼요. 기출분석.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각 학교만 나오는 기출 문제가 있죠. 기출 분석에 들어간 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고 딱 시험 보시면 완성이 돼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 아까처럼 그 미적분을 공부할 때 나오는 그 철저한 루트들을 따르지 않고 그냥 처음에 그냥 시험만 보기 위해서 잠깐 공부하고 다 까먹고 잠깐 공부하고 다 까먹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제가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 알려드린 방법대로 좀 공부하게 되면요. 아마 조금 더 편입수학 공부할 때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참고로 공부할 때는 미리 얘기했죠. 잘 모르겠으면 먼저 선 암기가 먼저고 그다음에 그 암기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해하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할 드린 이제 대학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교를 들어갔을 때 학교의 적응뿐만 아니고 좋은 학점을 받게끔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과 이제 새로운 과목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얘네들 토대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편입이든지 아니면 대학교 수학이든지 아니면 복학생이 원하는 수학이든지 걔네들에 관한 기본적인 루트 자체도 완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과목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가로 3번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학교 학점을 좀 더 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걔네들 학점을 좀 높일 수 있는 좀 방법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극하게 제가 많이 써봤던 방법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이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린 건데요. 세 번째는 이제 효율적인 그 수학 공부 방법 좀 봐볼게요. 네, 제가 효율적인 수학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사실 원래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는 과목을 이제 수학 과목 얘기하는데요. 사실 모든 원리를 100%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머리가 천재이지 않는 이상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수학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 수학 공부는 선 암기 후 이해하는 얘기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명 선 암기 후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실 뭔 소리인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선암기라고 하는 것은 미리 먼저 외워주고 그다음에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된다는 게 선암기 후에 이해하는 건데 사실 저도 대학교 초반 때는 왜 저렇게 하지? 이해하면 어차피 머릿속에 외워지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게 2학년 때부터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대학교 수학을 공부하면 그 대학교 수학 자체의 용어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다음에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이제 새로 배우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어렵게 되면 그 말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머릿속에서 외워지는 것은 외워지기는커녕 이해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말하고 있는 용어 자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정말 계속 꾸준하게 암기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그것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정립이 돼서 이해가 되기는 해요. 되게 수학에 되게 독특한 특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 모든 책, 그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그 700페이지 육각하는 걸 모두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많이 공부하는 방법들을 한번 봐볼 건데요. 첫 번째 뭐냐.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많은 신입생들이 많이 하는 과오들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많은 제약을 받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많이 약간 프레쉬하게 되죠. 약간 프리하게 이제 다니게 되잖아요. 그게 되면 많은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림에 인해서 학교를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뭐 피곤하면 못 간다. 뭐 되게 신기하죠. 고등학교 때는 죽을 정도 아니면 거의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했었는데 대학교 때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대함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몸이 조금 피곤하면 그냥 오늘 좀 쉬어도 돼 해서 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그 수업 내용을 못 듣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고등학교와 좀 다르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의 시험은 그 수업하고 있는 담당 교수님이 시험을 내시거든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말 자체에 시험 문제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거를 많이 무시한다기보다는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애들이 범하는 과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수업에 먼저 충실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수업에 들어가는데 뭐 이거 딴짓거리 하면서 이게 핸드폰 만지면서 그러면서 수업에 충실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수업의 특징은 뭐 걔네들의 뭐 그 고등학교처럼 일주일에 5시간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그렇게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 긴 대신에 굉장히 짧은 루트로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수업을 충실하게 안 하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연히 일주일에 1번 나가는 수업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나가는 양이 40에서 50페이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거는 한 번에 나가는 것이 20에서 30페이지 나가겠죠. 그럼 걔네들이 한 3번만 밀리게 되면 1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그게 커버가 안 돼요. 그렇죠.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수업에 충실하면서 우선은 그 교수님이 쓰고 있는 노트는 좀 필기는 약간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노트 필기는. 뭔지 아세요? 그 수학과 교수님은 약간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그 수학 공부는 수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수학과 교수님의 특징은 2가지가 있어요. 일명은 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필기를 굉장히 산만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분 다 그 뭐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필기를 꼼꼼하게 하시는 성질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은요, 되게 노트정리 굉장히 깔끔하세요. 그래서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그 시험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증명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교수님들은 약간의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 빠진 게 없나? 그런 걸 다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러한 교수님의 특징들은요, 항상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꼭 말로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노트에 필기하면서 그냥 읽고 넘어가시는데, 그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을 리프레싱 하세요. 그러니까 리피팅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꼭 100% 체크해 주신 다음에 시험 때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기가 좀 산만한 교수님도 있어요. 필기가 좀 산만한 교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필기를 안 하시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필기보다는 머릿속을 거의 생각하고 그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만 적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그 필기에 있는 내용, 그 필기 하시는 것들은 100%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필기를 놓치게 되면요, 이 교수님이 도대체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 한 달 지나고 나면 도대체 이 교수님은 수업 때 뭐 했었지?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 나름대로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내용들은 칠판에 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굉장히 갈리게 되겠죠. 그걸 알려면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수업 내용에 충실하셔야겠죠. 맞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있어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각 학교마다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대학원생들이 있는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그 조교 시간이 있습니다. 조교 시간. 일명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닌 그 조교하고 쓰는 그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근데 이 오피스 아워를 좀 약간 애들이 잘못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피스 아워는 기본적으로 3월 달부터 계속 정해지는 시간마다 거기 있는 조교들이 가서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 알죠? 3월달, 4월달 열심히 놀고 이제 4월달 시험 보기 시작하면 이제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이 그 오피스에 굉장히 많이 방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저 있는 조교 학생들, 있는 대학원 학생들도 갑자기 과부하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그 3월달, 4월달에서 알려주는 그 방식하고요, 이때 알려주는 방식이 좀 차이가 좀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4월은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 같은 걸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정확히 알려줄 수가 있는데, 막 4월달, 5월달 그때 시험 때 임박해서 가게 되면요, 당연히 뭐만 알려주겠어요? 자기도 급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들만 알려줘요.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도 좀 정확하게 안 다음에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죠? 그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제발 몰아서 한 2주 전에 하지 말고요. 제발 그 꼼꼼하게 좀 복습을 조금씩만 해주세요. 복습을 많이도 필요 없어요. 복습인데 하루에 한 30분씩만 하시면 돼요. 30분이 무슨 뜻이냐면요. 매일 30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미적분학 수업을 들었으면요. 집에 가서 30분 정도 잠깐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의 그 두뇌 자체가 이게 외우는 정도가 이제 걔네들이 한 번 보고 계속 안 보게 되면 걔네들 메모리 자체가 낮춰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근데 걔네들 계속 안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당연히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앞에 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뒤에 것이 해결되는 학문이에요. 근데 앞에 게 해결이 안 돼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얘는 그냥 수업만 듣고 그냥 머릿속에 멍 때리는 상태가 돼요. 그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수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딴 건 아니고 복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업 전에, 그러니까 전 수업 되기 전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좀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수학을 공부했는데 오늘 뭐 저녁에 무슨 과에 무슨 행사가 있다. 행사가 있어서 보지 못한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보면 되는 거죠. 맞죠?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약간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하셔야지만 나중에 시험 기간 때 뭐 밤새고 공부할 필요도 없이 되게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이제 족보를 오픈하는 학교가 있고요. 족보를 오픈하지 않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오픈할까? 예를 들어서 몇몇 학교들은 이제 이렇게 조교 있는 그 오피스하고 있는 그 오피스에서 족보를 오픈하는 학교도 있고, 그 어떤 학교는 족보를 오픈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최대한 족보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족보 문제를 좀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당연히 걔네들의 적응력을 돕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문제의 경향을 알고 푸는 거하고 문제의 경향을 모르고 푸는 거하고 잠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족보 문제는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거는 미적분학에만 이제 통하는 건데요. 미적분학에만 통하는 건데 저희 미적분학은 학교마다 시험을 두 가지로 봐요. 어떻게 보냐면 어떤 학교가 있냐면 그 미적분학은 그 어떠한 요일을 정해가지고요. 전체 학생이 보는 미적분학이 있고요. 전체 학생이 한 시험지로 한 시험지를 보는 학생이 있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단독이라는 거는 그 과마다 다른 시험지를 보는 학교가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 전체 시험지로 한 시험지를 보는 학교들은 보통 이제 이과대학이나 그런 학교들 처음에 이게 묶어 있다가 나중에 이게 분산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 둘 중에서 시험은 어디가 굉장히 어렵냐면요. 당연히 여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전체 학년을 보는 시험지이기 때문에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버리면 다 100점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년을 보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좀 약간 꼼꼼하게 하시면서 최대한 그 시험지는 사실 그 강사님들도 모르세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대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냐면요. 최대한 꼼꼼하면서도 많은 문제풀이가 좀 들어가셔야 돼요. 문풀이 들어가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족보의 분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족보 분석.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중요한데 이제 과마다 다른 시험지를 보는 학교는 사실 족보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에 따라 내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그냥 보통 뭐냐면 필기 좀 철저히 하고요. 필기 철저. 필기 철저 하시고 그 두 번째는 뭐 하시냐면 필기를 철저하고 두 번째는 걔네들의 관해에서 뭐냐면 그 교수님 말씀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그 정확하고 이제 완벽한 시험 대비가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학교 시험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체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그 과마다 다른 시험을 보는지도 확인해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것도 한 가지의 수학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여기다 쓸게요. 네 번째는 이제 편입 수학과 관련된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3학년 때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그 편입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선수 조건의 몇 가지의 과목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1번은 미적분학 1, 2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선형대수.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미분방정식이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얘네들 이제 미적분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아셔야 되는데 그 증명 과정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뭐냐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얘네들 공부하기 위한 주 목적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문제풀이의 위주를 좀 약간 집중하셔야 되고요. 문제풀이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공식들이 있죠? 공식 암기 철저하셔야 돼요. 공식 암기 철저.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공부하시면 좀 더 편입수학은 좀 더 다룰 수 있는 과목들 좀 많고요. 얘네들 기본적으로 이게 좀 되시면 이제 이게 완벽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기출분석을 들어가시면 돼요. 기출분석.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학교만 나오는 기출문제가 있죠. 기출분석을 들어간 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고 딱 시험 보시면 완성이 돼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 아까처럼 그 미적분을 공부할 때 나오는 그 철저한 루트들을 따르지 않고 그냥 처음에 그냥 시험만 보기 위해서 잠깐 공부하고 다 까먹고 잠깐 공부하고 다 까먹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제가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 알려드린 방법대로 좀 공부하게 되면요. 아마 조금 더 편입 수학 공부할 때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참고로 공부할 때는 미리 얘기했죠. 잘 모르겠으면 먼저 선 암기가 먼저고 그다음에 그 암기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해하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할 드린 이제 대학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교를 들어갔을 때 학교의 적응뿐만 아니고 좋은 학점을 받게끔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과 이제 새로운 과목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얘네들 토대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편입이든지 아니면 대학교 수학이든지 아니면 복학생이 원하는 수학이든지 걔네들에 관한 기본적인 루트 자체도 완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과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